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여행 365TV입니다. 오늘은 직원 교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직원 교육, 필요한 부분이죠.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귀찮습니다. 근데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정말 귀찮은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꼭 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헷갈립니다.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 워낙에 종류가 많다 보니까. 만약에 그 교육을 안 하면 벌금을 물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교육도 해야 된다, 저런 교육도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연말 돼가지고 그러니까 4분기 때 이제 9월달, 10월달, 심지어는 11월달 몰아서 막 이제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사자들 입장에서 당연히 싫죠. 짜증도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서로 좀 이해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원교육의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우선 이제 법정 의무교육.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교육이죠. 8가지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급여 제공 지침이라고 노인장기 요양기간만 해당되는 또 그런 교육이 있어요. 또 기타 교육이 있습니다. 뭐 신규 직원 교육, 운영 규정 교육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교육들을 1년 동안 다 해야 되느냐?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 1년 안에 다 해야 되는 업무다 보니까 정말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급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뒤로 밀어요. 그러면 연말에 몰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종사자들도 당연히 교육하면 좋은 느낌이 안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직원 교육에 대해서 서로가 좀 이해가 필요한데 오늘은 법정 의무 교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워낙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안 하면 벌금이 있어요. 벌금이 엄청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법정 의무 교육에 대해서 볼 건데 일단 8가지입니다. 우선 이제 이 8가지 교육들 중에서도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한 이제 뭐 설왕설래가 많긴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핵심이 뭐냐? 법적으로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들이 법정 의무 교육이라면 법에 나와 있을 거예요. 법에 없으면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을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법에 명시가 돼 있으면 당연히 법정 의무 교육이 되는 것이고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카더라 누구나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법을 찾아 들어가서 정확하게 근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요.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나왔죠. 개인정보 유출, 분실, 도난, 위조, 변조, 훼손 이런 실수를 하게 되면 엄청납니다. 과징금이 5억 원.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 같은 시대에 스마트폰, 인터넷 그런 것 때문에 워낙에 개인정보가 유출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과징금이 지나치리만큼 아주 셉니다. 그건 그렇고 이와 관련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법에 나와 있느냐? 당연히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 포털이라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제 증빙을 해야 돼요. 잘 보관해 놔야 됩니다. 교육일지라든가 참석자 명단, 뭐 교육 사진, 또 뭐 자료, 뭐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오늘 설명드리는 교육들의 태반은 다 인터넷 교육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은 수료증을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을 저는 권장드립니다.
온라인 교육을 하는 경우에 이제 교육일지 간단하게 쓰면 돼요. 중요한 것은 수료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라인 교육을 하지 않고 집합 교육을 했을 때보다는 훨씬 간편하고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교육은요, 이렇게 과정임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을 이수를 안 하면 과태료라는 것을 과태료 물수가 있는데 희한하게도 없어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과태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교육은 과태료가 엄청 센데 어떤 교육은 그 중요성에 비해서 과태료가 없거나 아주 낮거나 이렇단 말이죠. 그 원칙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에 따라 다르고 또 소관부서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아무튼 개인정보 보호 교육 이것을 반드시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고요. 그리고 퇴직연금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이제 퇴직금을 받기보다는 이제 퇴직연금으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아마 장기 요양기관들도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퇴직연금으로. 근데 이제 이 퇴직연금과 관련된 교육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매년 1회 이상 그리고 관련된 사항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저도 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뭐냐면 퇴직연금 교육 그렇죠. 우리 상시호 생각할 때 받으면 좋죠. 예? 나중에 이제 퇴직금 대신에 연금을 받으면 뭐 이래저래 알고 있으면 좋다. 뭐 DC형, DB형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1천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문다는 것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세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정부의 의지죠. 이제 퇴직금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 시점인 것이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사업장이 이제는 퇴직금을 주지 않고 퇴직연금으로 바꿔주기를 바꿔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교육 방법은 뭐냐? 온라인 교육, 집합 교육, 서면 교육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온라인 교육이 여러모로 편합니다. 이제 저 경우에는 이제 거래 은행에서 직원이 나와가지고 집합 교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효과를 보면은 이게 더 나아요. 그런데 이제 증명해야 될 서류도 있고 좀 서류가 좀 많습니다. 하여튼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아주 또 중요한 법인데 성희롱 요즘 워낙에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에 따르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무조건 매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육을 실시해야 되느냐? 솔직히 이쪽 파트는 좀 뭐랄까 전문 분야예요. 전문 분야. 이제 뭐 성인지 감수성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교육을 들어보니까 기존에는 뭐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거기 문제가 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참 전문가에게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그런 이제 기관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고용노동부 뭐 우수기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다른 외부 기관에 맡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좀 중요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사이버 교육도 가능한데요. 사이버 교육은 가능한데 여기 보시면 이제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제 기관마다 워낙 할 일이 많다 보니까 바쁘니까 이 교육 약간 뭐랄까 형식적으로 처리하고 싶은 그런 기관들이 많죠. 그래서 그냥
교육 자료를 출력해서 배포해서 읽어보시오. 예, 땡. 그렇게 끝내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정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해 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에 이것도 성희롱 이 파트도 워낙에 좀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좀 강하게 그렇게 좀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은 10인 이상 사업장 대상이고요. 연간 1회 60분 이상. 그러니까 대부분이 법정 의무 교육은 거의 대부분이 1시간 이상이에요. 1시간. 아닌 게 다 하나 있어요. 그건 좀 더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근로자, 종사자들이 다 들어야 됩니다. 나중에 명단 또 서명도 받아야 돼요. 자체 교육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힘들죠. 예. 또 뭐 자료 찾아야 되고 또 뭡니까? 그 관련된 교육을 하다가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서면들이 좀 어렵고 그래서 동영상을 이용해서 많이들 교육합니다. 중요한 것은 안 하면 이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세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여기까지 같이 좀 설명해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4대 폭력 예방교육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이게 바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교육들은 공공기관, 그러니까 국가기관, 이쪽은 무조건 교육을 해야 됩니다. 나왔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그러니까 학교는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사립학교, 뭐 사립대학교도 무조건 이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년에 1시간 이상씩.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장기요양기관들은 이 중에서 성희롱 예방교육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대 폭력 예방교육을 다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시라고 한 번 더 설명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이건 또 뭘까요? 노인장기 요양기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장애인 쪽 뭐 교육을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근데 이것은 노인장기 요양기관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왜 나왔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자, 모든 근로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직장은 이걸 해야 돼요.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은 뭐냐? 그러니까 종사자가 한 명만 있어도 무조건 해야 된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육을 실시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증민 자료 있죠. 그것을 3년 동안이나 또 보관해야 돼요. 3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교육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것을 보십시오.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요. 또 이 관련된 교육을 또 빡세게 안 해도 돼요. 보십시오. 교육 자료를 그냥 배포하고 또는 그 사무실이나 사업장이나 그냥 게시만 해도 교육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50명이 안 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건 또 특이하죠. 아마도 이제 장기 요양기관들은 50명 미만 사업장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가급적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고요. 정해도 좀 시간이 안 되고 어렵다,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자료를 배포해서 읽어보게끔 하는 것들도 될 것 같습니다. 과태료는요, 보십시오. 300만 원, 엄청 비싸죠.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관련된 자료도 3년 동안 보관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연 1회 1시간 이상.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법정 의무교육은 태반이 1년에 한 번, 그리고 교육할 때 1시간 정도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자체 교육도 되고, 예. 그러니까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그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포털 이렇게 이제 들어가 보시면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증민 자료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육이 조금 이슈가 됐어요. 왜냐?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들 그 인터넷 카페 같은 데서 막 여기 대해서 의견이 막 분분한 거예요. 예.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제가 이제 관련된 법령을 찾아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이 나와 있어요. 26조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시설. 그렇다면 신고 의무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은 대체 뭐냐 해서 또 이제 찾아 들어가 보면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회복지사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말고도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해당되는 걸 찾다 보니까 이런 법규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인장기 요양기관들은 어떻습니까? 노인장기 요양기관들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여기서 또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제가 예전에 제 유튜브 영상에서 세금 관련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제가 노인복지시설, 기간기호는 1번과 2번, 그리고 이제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제가 장기요양기관, 기간번호 3번, 이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은요, 지정대로 바뀌면서 1번과 2번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 제가 장기 요양기관으로 기간번호 3번으로, 그리고 이제 그 고유번호증으로는 이제 80번으로 그 신고하신 그런 시설들은요, 사회복지시설로 사실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니 여기 나와 있는 기간번호 1번과 2번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가 돼요. 그렇지만 기간번호 3번 여기는 그냥 제가 장기요양기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방문요양 쪽, 방문목욕 이쪽 해당되시는 분들은 과거부터 이쪽 3번을 바꿔서 일하셨던 그런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기호 1번과 2번이 해당된다. 이해되셨나요? 다소 복잡하지만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매년 1시간 이상 실시를 해야 되고요.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태료 묻습니다. 300만 원 정도. 그러면 교육을 어디서 받느냐? 여기 사이트에 제가 이제 소개를 해놨습니다.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 경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울이나 경기도 쪽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교육을 받고, 여기 나와 있죠. 아동학대 예방교육. 교육받고 수료증까지 출력할 수가 있어요. 자, 6번째. 자, 이번엔 이제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건 좀 느낌이 오시죠? 우리는 노인 쪽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가 소속된 그런 기관 종사자 다 해당이 됩니다. 당연히 노인복지법 39조 6에 보시면 이제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장과 종사자 당연히 해당됩니다. 시행 규칙에도 나왔고요.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특이한 점. 만약에 신고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는요, 범칙금은 비싸요. 그러니까 첫 번째 1차 150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요. 500만 원까지.
그런데 이 교육을 안 하면 과태료가 상당히 셀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없습니다. 과태료 규정이 없어요. 이거 참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아동학대하고 좀 이렇게 좀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언젠가 바뀔 겁니다. 과태료 분명히 물게 할 거예요. 하여간 지금으로서는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자, 이런 곳에 가셔서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예,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과 같은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예, 자료도 많고 방법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 이제 노인 인권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노인 인권교육. 당연히 우리하고 해당되겠죠. 우리 노인 쪽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노인 인권교육이 2018년도 9월달부터 갑자기 교육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엄청 강조를 합니다. 노인 인권교육을. 그리고요, 다른 법정 의무교육은 보통 1시간이었죠. 그러나 이 교육은 엄청 깁니다. 상대적으로 길어요. 보십시오. 매년 4시간. 사이버로 하시게 되면, 인터넷으로 하시게 되면 6시간 하셔야 돼요. 조금 이상하죠. 그러니까 저도 뭔가 무슨 일관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법이 그러한데 어떡합니까? 노인복지법이 나왔지 않습니까? 인권교육을 무조건 하게 돼 있고, 노인복지법 시행령에도 하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노인복지시설은 무조건 이 교육을 해라. 그렇다면 우리는 해당될까요? 노인복지 시설 중에 지금 그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노인 의료복지 시설이고요. 또 방문요양, 방문목욕, 죄가모 이쪽은 재가노인복지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심지어 노인인권교육은요.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도 나와 있어요.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무조건 하라고 나와 있고 시행령에도 나와 있고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매년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라. 방법이 뭐냐? 집합교육, 방문교육, 인터넷교육 다 된다. 그러니까 노인인권교육이 엄청나게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노인복지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도 나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인인권교육은 이런 곳에 들어가 보시면 쉽게 이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인인권 집합교육 플랫폼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제 8번째.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 이게 가장 최근에 새로 만들어진 교육이에요. 긴급복지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재지변 또는 뭐 인재에 따른 상황이라든가 또는 가장이 갑자기 실직을 당했다라든가 아주 그 긴급한 상황, 생계가 곤란한. 아마도 이제 이게 송파 세모년 사건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 사각지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생겼던 것 같아요. 하여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애매모호한 규정이 있죠. 교육을 안 받으면 무슨 뭐 과태료 300만 원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그런 그 교육이다 보니까 그렇게 강하게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과태료가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과태료는 없습니다. 과태료는 없어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합교육도 되고 인터넷 교육도 됩니다. 자, 이런 곳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 있어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들어가 보시면 이런 교육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거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안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애매하시죠? 그러나 어쨌거나 법이 나와 있고 받게끔 되어 있으니 그냥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없다 손 치더라도. 자, 이제 8가지는 그 법정 의무 교육이에요. 무조건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필수 아닌 권장 교육이 있어요. 권장 교육.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른
관련 교육입니다. 2019년 7월 달에 얼마 안 됐죠. 이런 법이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직장 갑질 뭐 그런 말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 관련된 법입니다. 그런데요, 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라는 말을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교육이 있기는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의무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 교육이 아니고 뭐냐면 여러분들 그 종사자가 10명 이상이 되면 취업 규칙을 만들게끔 돼 있거든요. 근로기준법에. 그 취업 규칙 안에다가 예방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을 시켜서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업 규칙은 원래 무조건 신고하게끔 돼 있거든요. 예, 고용노동부 쪽에다가 그때 그 취업 규칙 안에다가 어떤 식으로 예방 활동을 하겠다라는 그 내용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대응 방안 중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예, 뭐 조치,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교육을 하겠다. 뭐 그 정도 내용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교육이 있습니다. 산업안전 교육, 아니 산업안전 보건 교육. 이것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또 엄청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어느 쪽은 받아야 된다? 아니다. 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 결과 의무 교육이 아닙니다.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이 교육과 관련된 관련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떡하니 사회복지 서비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니까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그런 곳에서는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굳이 하시겠다면 뭐 말릴 필요는 없으나 법에 따라서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이상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자, 이 헷갈리는 부분을 악용해서 그런 업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고용노동부 직원임을 사칭하고 사업장에서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우리 업체에 교육을 받으시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육하고 나서는 엉뚱하게도 보험 상품을 판매한다든지 또는 뭐 무슨 뭐죠 영양제 뭐 그런 것들을 판매한다든지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제가 설명하고 있는 저조차도 당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요양원 원장으로 있는 그 시설에서 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때는 워낙에 이분들이 말을 잘해요. 그냥 깜빡 속아 넘어간 것이죠. 뭐 교육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교육 내용이 진짜 맞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육을 받으면요 인정받지 못해요. 예? 인정받지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교육 받을 필요도 없어요. 산업안전 보건교육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 피해 안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또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업체들에서 이 교육도 안 받으면 뭐 과태료를 엄청나게 물린다 그러면서 꼭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법정 의무 교육으로 알고 있는 그런 시설과 기관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법을 가져왔어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그런 해당되는 기관들을 쭉 나와 있는데 우리하고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도 없고 노인복지 쪽도 없고 전혀 없어요. 그래서 관련 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장기 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해당 사항이 전혀 없어요. 즉 말해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법정 의무 교육은 없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법정 의무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법이 나와 있어야 된다. 근데 법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법정 의무 교육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다만 왜 이 교육을 시키냐면요. 이제 그 급여 제공 지침 10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응급처치와 관련된. 그래서 헷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급여 제공 지침에 해당되는 내용이지 법정 의무 교육은 아니라는 것이죠.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가 되셨죠? 자, 또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30분이 훌쩍 지났습니다.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직원 교육을 하실 때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사자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내용을 아시고 좀 이제 직원 교육을 한다 그러면 좀 협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급여 제공 지침, 그리고 이제 또 뭐 기타 교육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